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은 기가베를린 모델 Y 등장, 테슬라 연말 상승 요인 많다, 그리고 부주제로 애플 2025년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 테슬라는 두 번째 아마존이 될 것이다. 일론, 어제는 안 팔았네. EV 크레딧 적용 커밍 순 날아가자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요.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지금 미국장 마감 시간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1098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의 1100불 정도 와 있다. 오늘도 0.8% 이상 오르는 모습이에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뉴스를 많이 실었습니다. 9개나 되는 뉴스예요. 짧게 짧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주제는 이제 애플이 2025년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한다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리비안 루시드 밈 주식이 좀 확실시 되는 모습이에요. 잠깐 차트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리비안의 주가 오늘 거의 한 16%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122불 정도이고, IPO 한지 1, 2, 3, 4, 5, 6, 7, 한 7일째 되는데, 자, 5일 동안 급상승이 있었다가 지금 이틀째 급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오늘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매물대죠. 매물대에 지금 좀 와 있다. 중간 매물대에 와 있어가지고 막판에 좀 반등이 약간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루시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루시드 역시 한 10% 넘게 빠지고 있어요. 한 47불 정도이고. 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떤 계단형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때 당시 이제 갭 상승이 있었는데 갭을 다 메꾸고 지금 내려와 있다가 좀 어느 정도 갭의 가운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이게 아래 꼬리를 단 모습은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았죠. 지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서 운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리비안과 루시드는 앞으로 생산량, 생산 계획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리비안과 관련돼서는 게리 블랙이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EV 레버뉴 그 인덱스에 대해서 제가 잘 알려드렸었는데 테슬라와 비슷한 EV 레버뉴, 그러니까 테슬라는 어제 한 10배 정도였죠. 자, 2024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리비안의 적정가는 한 112불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20불대니까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게리 블랙 같은 경우는 자, 차트상으로 저는 일단 반등할 만한 자리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물대, 중간 매물대 하단에 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게리 블랙 같은 경우는 한 78불까지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지 적정한 가치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조심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가 베를린의 모델 Y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원래 오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좀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산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지금 생산을 시작했다는 뉴스는 없는데 이렇게 시험 생산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테슬라 모델 3, 모델 Y죠. 모델 Y가 색깔이 다 다른 모델이었습니다. 이거는 좀 그레이고, 이건 흰색이고, 이건 빨간색인데, 자, 이 모델 Y 세대가, 자,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테스트 트랙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테스트 트랙으로 향하지 않았다면은, 뭐 다른 공장에서 가지고 온 그런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나오자마자 테스트 트랙으로 향했다는 거는 이 공장에서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역시 그리고 세 가지 차량이 이제 색상이 다 다르다는 점은 자, 테슬라가 모델 이제 베를린에서는 차세대 페인트샵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건 잘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말부터 특히 내년이죠. 내년에 테슬라 주가를 부스트할 가장 큰 요인입니다.
자,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유럽입니다. EV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서 그래서 아주 큰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기가 베를린이라는 건. 자, 지금 중국 공장에서 다 수입해와 가지고 자, 유럽에 지금 딜리버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베를린 공장이 가동된다는 건 뭐 물류비를 추가적으로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선임이 엄청 비쌉니다. 자, 중국에서 미국을 가거나 유럽을 가거나 선임이 엄청 비싸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마진율도 올라가고 이제 볼륨 그러니까 매출도 올라가는 그런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미국보다 기가 베를린 그러니까 기가 오스틴도 큰 거지만 기가 베를린이 좀 더 우리가 무게 중심을 둘 만한 그런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애플이 첫 번째 아이카를 2025년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자, 부분 뭐 자율주행 이런 차가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차로만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실주행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애플이 차를 만든 게 있습니까? 네, 시험적으로 만든 차도 없죠.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 자율주행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엣지 케이스를 없애는 겁니다. 자, 운전이라는 거는 저희 안전이랑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엣지 케이스, 어떠한 돌발 상황에도 자동차의 AI가 제대로 된 판단과 제대로 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은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동차가 이미 학습이 끝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동차 내에 있는 AI의 이런 엣지 케이스에 대한 학습이 끝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주행 데이터가 없는데 애플이 과연 2025년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말은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일단은 애플이 워낙 디자인이 좋고 그다음에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죠. 핸드폰으로. 그러면 먼저 그냥 완전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부분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에이다스죠. 지금의 뭐 한 레벨 2 정도의 그런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간 그 정도의 차를 일단 시장에 출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와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죠. 워낙 그 애플 바라고 하죠. 애플의 팬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를 사가지고 테슬라처럼 충분히 데이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완전 자율주행차로 간다는 건데 저는 솔직히 힘들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까지 테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테슬라 이제 생산 이런 플랜에 따르면 2025년은 거의 한 380만 대까지 생산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가 자, 이미 한 2025년 말에 되면 한 1100만 대 정도를 이미 시장에 출시를 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1100만 대, 1000만 대가 넘는 테슬라의 차량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1000만 대의 차량이 1년에 데이터를 주면은 정말 많은 데이터를 줄 수 있겠죠. 자, 2021년에는 지금 한 200만 대의 차가 제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죠. 자, 그때보다도 5배나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제 도조 컴퓨터라든지 자, AI 시스템이 훨씬 더 발전을 했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1100만 대의 실제 주행 데이터가 그동안 쌓여있는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과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2025년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좀 넘사벽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자, 그래서 이것을 게리 블랙이 잘 표현을 해놨어요. 자, 한번 좀 재밌는 글이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핸드폰과 자동차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자, 삼성이 핸드폰도 잘 만들고 반도체도 잘 만들지만 삼성 자동차는 실패를 했죠. 자, 애플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자, 저는 애플이 일단은 이렇게 호기롭게 말은 했지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는 두 번째 아마존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짐 크레이머라고 저 CNBC의 저기 유명하신 분이죠. 자, 이분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자, 전자상거래 시장을 열었던 게 이제 아마존이죠. 이제 그때는 책이죠, 책. 책을 이제 전자상거래로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을 다 다루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이 그렇게 시장을 열었는데 지금도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을 제패하고 있죠. 근데 이제 테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경쟁자가 많죠. 지금 리비안도 있고, 니오도 있고, 로즈타운도 있고, 루시드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탄생할 겁니다.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전기차 시장을 열어 젖힌 거는 테슬라고, 그걸 제패할 회사가 테슬라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아마존은 역시 테슬라가 될 거다. 그런 의견이고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율주행 시장이 5천조에서 일경시장이라고 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본 자율주행 시장 크기가 한 1800조였죠. 그래서 1800조 중에서 한 3분의 1, 600조 정도를 테슬라가 수익으로 가져가서 테슬라가 이제 일경 8천조 원의 시가총액을 갖는 세계 1위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시장 크기가 더 크네요. 자, 이건 더 좋다는 거죠. 자, 테슬라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더 높다. 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의해서 제가 한 17,000불 정도까지 지금 목표가로 향후 20년 목표가로 잡고 있는데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시장 크기가 커졌다는 것.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 9일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도. 자, 정말 할까? 이거는 이제 주식 분할 얘기겠죠. 자, 일론의 트윗에 의하면 일론의 3월 26일이죠. 올해 3월 26일에 자, 이런 트윗이 오고 갔습니다. 자, 이 트윗이 뭐냐면은 일론이 이제 테슬라가 세계 최고로 큰 회사가 될 가능성은 0%보다 높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테슬라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세계 1위 기업이 될. 그래서 얼마나 빨리 될 것인가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때 올해 3월 당시에 probably within a few month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within a few months면 올해 안에 된다는 것이죠. 그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게 말한 시간이 또 재밌습니다. 또 자, 이게 9시 21분에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거꾸로 읽으면 12월 9일이라는 거죠. 자, 그때도 이날 암시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재밌는 걸 또 이렇게 트위터들이 찾아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가 또 하나의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제 We are shocked with news and starved of history. 듀란트라는 사람이 일단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뭐 이 말의 뜻은 이제 역사에는 좀 굶주려 있고 뉴스에는 지금 목이 메인다 뭐 이런 뜻인데, 자, 이분의 또 듀란트의 생일이 또 재밌습니다. 12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웃기죠, 그죠? 자, 괜히 듀란트의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여론이 지금 이게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장난도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진심인 거죠, 그죠? 자, 이분께서는 이제 듀란트는 실제로 12월 8일 생이라고 하는데, 자, 위키죠. 백과사전, 인터넷 백과사전이죠. 9일로 표기되어 있어요. 일론이 위키를 수정했나?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12월 9일까지. 자, 어찌됐건 지금, 테슬라 주가도 괜찮게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22년 1월 1일에 EV 크레딧 법안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금 게리 블랙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 법안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BBB 액트라고 하죠. 1.75 조 달러, 1.75 트릴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제 법안이 통과 예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8,000불의 EV 크레딧이 나오는데 모델 3 같은 경우는 이제 55,000불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8,000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자, 모델 Y 같은 경우는 55,000불 이하여야 돼요. 자, 그런 뜻이고, 자, 이 금액을 이제 소득 수준이 있습니다. 자, 자기의 이제 애니얼 그로스죠. 애니얼 그로스가 25만 불. 자, 개인은 25만 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뭐 이 정도 되겠죠. 커플은 50만 불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친 이거 이제 의원 이름이죠. 이 사람이 자,
이거 저기 유니온 메이드 EV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그런 기업에서 만든 EV에는 4,500불의 보너스를 주죠, 대당. 그러니까 맥스로 따지면은 12,500불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노조가 있는 그러니까 포드라든지 GM에서 차를 만든 걸 사게 되면 하지만 요거를 이제 킬 없앤다는 거죠. 이분이 좀 힘을 써가지고 자 이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죠. EV credit effective 자 January 1st라는 거죠. 네, 내년 1월 1일에 자 될 수 있다는 거고 not retroactive 야 저기 소급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냥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 분할 자 12월 9일에 할 수도 있다는데 그거 말고도 좋은 요인입니다. 산타랠리를 기대할 만한 요인 자 두 번째로 이 EV 크레딧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더 있는데 자 부채 상황 짧게 보겠습니다. GM은 이제 58%나 된다고 해요. 부채가 자 포드는 72%인데 테슬라는 1%밖에 안 된다. 엄청 작죠, 그죠?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어제는 인로디 안 판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계속 트래킹 해드렸는데 11월 16일에 이제 93만 4천 주식 계속 이제 팔 것 같다. 그래서 11월 17일이죠. 자, 오늘 미국은 11월 18일이니까. 자, 11월 17일에 어제인데, 미국 시간으로. 그러는데 안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new phone 4가 yesterday 안 나왔다는 거. 테슬라 didn't file a new phone 4 yesterday. 자, 그러니까, 일론이 이제 일론이 이제 주식 매도를 멈춘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일론이 주식을 멈췄다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자, 일론이 이렇게 주식을 멈춘 상황에서 자, 캐탈리스트 베를린 오스틴 지금 베를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모델 Y 생산을 시작한 것 같다고. 8,000부 EV 크레딧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탁 스플릿 이거는 이제 의문이죠. 자, 이거는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이게 장난이 아닌 거라는 거죠. 이렇게 암시를 너무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장난도 많이 하면 진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영상을 마치고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붉은 보내시기 바라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네 저와 함께 계속해서 테슬라 장투 얘기 테슬라 단타로 월급 벌기 열심히 해가지고 은퇴의 길로 경제적 자유의 길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